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과를 선생님하고 같이 복습하는 단원입니다. 자, 10과는요, 6과서부터 9과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을 할 건데요. 6과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잠깐 살펴볼게요. 6과에서는 만화 영화 주인공,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 그 캐릭터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들과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9과는 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 대본, 기사와 같은 어휘들이 나왔었고요. 가사와 같은 내용들이 나왔었고 8과에서는 뉴스에 관계된 뉴스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취재를 하고 그리고 보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 기사를 작성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휘들이 나왔었고요. 9과에서는 SNS와 관련된 우리가 어휘와 문법 표현을 배워봤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잘 기억을 떠올려서요. 복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생님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다 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정답을 맞춰보고 그리고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더 듣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지금 기사를 보도하는 이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어떤 것과 관계가 어떤 어휘들이 관계가 있는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보도 그 다음에 기사와 가사는 틀리죠. 가사는 lyrics고 기사는 article이죠. 그 다음에 이런 뉴스를 보도하기 전에 취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공연에 관계된 거네요. 그죠? 공연을 하려면 당연히 대본이 있고 그 대본 안에 대사가 있겠죠. 자, 지금 공연은 뮤지컬 같아요. 그리고 이 공연들을 감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는 뭐죠? line, 대본 안에 들어있는 그 글들을 우리가 대사라고 합니다. 보도는 to report. 뮤지컬은 말 그대로 뮤지컬이고요. 기사는 an article 말합니다.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음악을 감상한다. 들을 때도 감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눈으로 보는 뷰잉하는 행동도 우리가 감상한다라고 하고요. 풍경도 감상한다라고 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상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감상한다는 appreciate performance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취재는 to collect news. 뉴스를 만들기 위해 자료들을 모으는 것. 자, 배우는 actor.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관계 있는 어휘끼리 연결하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먼저 관계 있는 것들을 연결해 볼게요. 정보하면은 공개하다라는 말이 가장 관련이 있겠네요. 줄거리, 대본을 읽다. 그 다음 개구쟁이 성격인 장난을 치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세요. 이런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말로 문장을 만들면 좋을까요? 자, 글을 쓸 때는요. 우리가 좀 더 격식을 차려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문어체라고 합니다. 격식을 갖춘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나 어른들과 대화할 때도 뭐 그랬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잘 안 하죠. 어른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자연스러운 이러한 말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존댓말을 써도 글을 쓸 때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기사를 읽고 글을 쓸 때 하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때에는 그 문장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문장을 구어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글을 쓸 때는 문어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화는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하면 좋으냐면요. 바로 구어체를 사용하셔서 완성하시면 좋아요. 대화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보시면 어제 내가 SNS 올린 글 조회수 정말 많더라. 네, 댓글을 단 사람도 있어요. 자, A가 어른이고 B가 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썼어요. 2번 재혁이가 개구장이라면서요.
근데 네라고 대답한 거 보니까 이 사람도 존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 네, 그래서 자주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치다라는 말을 장난을 쳐요라고 자연스럽게 고쳐봤습니다. 3번. 인터넷에서 내 정보가 나쁘게 이용될까봐 걱정이 돼. 그래? 중요한 정보는 친구에게만, 자, 정보라는 말과 공개하다라는 말을 연결했으니까 중요한 정보는 친구에게만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이번 축제 때 연극을 하기로 했다면서 연습은 시작했어? 아니, 먼저 연극의 줄거리를 알기 위해 줄거리 나왔으니까 그와 관계된 것 대본을 읽고 있어.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앞에 나온 행위나 상태의 결과에 다른 기대가 나올 때에 우리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씁니다. 뭐뭐뿐만 아니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앞에 있는 것 말고도 뒤에 있는 뭐가 또 있다라는 걸 말할 때 우리가 뿐만 아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상황과 사실 원 사이에는 무슨 말을 쓸 거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실 원과 사실 투를 말할 때는 무슨 말을 쓸 거냐? 뭐뭐뿐만 아니라, 이 말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기를 먼저 볼게요. 자, 유진이는 한국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도 잘 알아요. 자, 한국에 살지 않다를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한국에 살지 않았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바꿔줬어요. 자, 우리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주냐면요. 동사형을 명사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명사형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바로 혹은 미음만 쓰시고 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이거 불편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동사형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요. 뭐뭐 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습했던 거 뭐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명사형으로 고쳐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예전에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살지 했어요. 자, 음을 붙이시면 되는데 여기 받침이 있으면 음을 붙이시고 바로 에도 불구하고 써주시면 되세요. 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적다에서 다를 빼시고 용돈이 음에도 불구하고 받침이 있으니까 음에도 불구하고 해요. 자, 밤이 늦었다인데요. 다를 빼시고 받침이 있으니까 음에도 불구하고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밤이 늦었다라고 하는 어떤 동사형, 어떤 형용사형을 명사형으로 바꿔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었음. 4번도 해볼게요. 몸이 아프단데 여기는 받침이 다 앞에 받침이 없죠. 그럼 다를 빼고 미음만 붙이면 되세요. 여기다가 아픔에다가 미음만 붙이시고 에도 불구하고. 키가 받침이 있으니까 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키가 작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요 말을 우리가 명사형으로 만드는 게 돼요. 그래서 키가 작음, 몸이 아픔, 밤이 늦었음, 용돈이 적음,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쭉 했고요. 여기에다가는 뿐만 아니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명사에다가 뿐만 아니라 기부해요. 뿐만 아니라 뭐뭐 해요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요. 용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음뿐만 아니라 기부도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제뿐만 아니라 예습도 해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봉사활동도 해요.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달리기뿐만 아니라 농구도 잘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뭐뭐도 해요. 뭐뭐도 해요. 뭐뭐도 잘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두 사람이 대화해요. 그림을 보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자, 민준이는 뭐해요? 자, 선생님 펜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펜 이쪽으로 올라오자. 펜. 자, 민준이는 뭐예요?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민준이는 뭐예요? DVD를 빌려 오던데 영화를 보나봐요. 뭐뭐던데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전에 뭐뭐던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제안이나 명령을 묻기 전에 그와 관련된 과거의 상황을 설명할 때 뭐뭐 하던데 얘가 뭐뭐 하던데 어떤 그 상황을 알려줄 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럼 자 보세요. 1번 문제요. 축구공을 가지고 나가다, 축구를 하다. 자, 축구공을 가지고 나가는 상황으로 비추어 봐서 얘가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지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말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다자를 빼시고 뭐뭐던데만 붙이시면 간단하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축구공을 가지고 나가던데 축구를 하나 봐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을 예측하기에 앞서 벌어졌던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그리고 뒤에서는 뭐뭐 하나 봐요 라고 하고 아주 간단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자에서 다 빼고 하던데 밥을 다자 빼시고 나봐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3번 졸리다고 던데 나봐요. 4번 내일 시험이라고 던데 다자 빼고 공부하나 봐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네. 자, 5번입니다. 5번은 다음 문제에 뭐뭐 하기는커녕 뭐뭐 하기 일수이다 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는커녕 이라는 말은요, 앞에 건 말할 필요도 없어. 하기는커녕 요 앞에 붙는 이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음을 강조할 때에 우리가 뭐뭐 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쓰고요. 뭐뭐 하기 일수이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반복되고 그러한 반복되는 경향이 있을 때에 우리가 뭐뭐 하기 일수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붙일 거예요. 예를 볼게요. 민준이가 자기 방 청소를 잘해요? 아니요. 청소를 잘 하기는커녕 앞에 말한 이 내용을 하기는커녕 뒤에 것도 맨날 이렇게 반복해요. 어지르기 일수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뭐뭐 하기는커녕에는 무조건 동사에다가 기는커녕만 붙이시면 됩니다. 기는커녕.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희진이가 피아노 학원에 잘 다녀요? 피아노 학원에 잘 다니다 라고 하는 동사 있죠? 잘 다니다 에다가 다자를 빼시고 기는커녕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커녕 다에서 다자 빼시고 기일수예요 라는 말을 넣어서 만들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하고 정답 그럼 바로 달아볼게요. 피아노 학원에 잘 다니기는커녕 결석하기
일수예요. 자, 지난번에 예요 배워봤죠? 재혁이가 약속 시간을 잘 지켜요? 라는 것은 기본형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지키에서 다자 빼시고 기는커녕 잊어버리다 에서 다자 빼시고 기자 넣으시고 일수예요.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잘 지키기는커녕 잊어버리기 일수예요. 되셨죠? 자, 4번에 옆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니? 아니요.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친하게 지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지내 다자 빼시고 기는커녕 다투다 빼시고 기일수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 운동하고 있어요? 아니요.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하다 라고 하는 동사로 먼저 기본형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다에서 다자 빼시고 기는커녕 잠도 못 자다에서 다자 빼시고 자기 일수예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6번 보시겠습니다. 뭐뭐 하는 동시에 이것도 너무 간단한 거여서요. 두 가지의 행동이 동일한 시간에 같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때 뭐뭐 하는 동시에 라는 말로 연결을 해주시면 됐었어요. 예를 보시면 엄마가 일도 하세요? 네, 엄마는 집에서 주부인 동시에 밖에서는 선생님이에요. 뭐뭐 하는 동시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뭐는 동시에 였는데요. 자, 뭐뭐는 동시에 혹은 뭐뭐 니은 동시에 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정답 한번 볼게요. 요즘 텔레비전이 새로 나왔다면서 네, 텔레비전을 보는 동시에 리모컨으로 주문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서술어를 여러분들이 잘 말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하면 뭐가 좋아? 다른 사람을 돕는 동시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이모가 통역사예요? 네. 영어를 듣는 동시에 그 자리에서 금방 한국어로 말해요.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해줬다면서 대답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시에 바로 생일 축하 음악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듣고 말해봐요. 선생님이 지금 오디오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같이 들어보시고요. 십과 복습 2. 듣고 말해봐요. 어제 인터넷에 우리 한글학교 소개 동영상 올라온 거 봤어? 응, 봤어. 너 나왔더라. 실물보다 잘 나왔던데? 그래? 고마워. 선생님이 비디오 찍는다고 신경 쓰라고 하셨는데 난 신경 쓰기는커녕 늦게 일어나서 머리도 잘 못 빗었어. 그런데 조씨는 머리뿐만 아니라 옷도 신경 썼던데 동영상에 안 나온 것 같아. 편집에서 잘린 거지. 편집하시는 분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좋아하시나 봐. 어쨌든 우리 학교가 인터넷에 소개되었으니 이제 유명해지겠다. 그렇지도 않아. 하루에 그곳에 올라오는 동영상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업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곳에서도 수천이 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재미없는 동영상은 사람들이 잘 안 봐. 그럼 조회수가 많아야겠다. 아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보라고 할까? 그래. 친구랑 가족들한테 많이 보라고 하자. 그리고 좋아요도 누르라고 하고. 네. 자, 유진이와 수빈이의 대화였어요. 그런데 문제 볼게요. 1번 볼게요. 조씨가 나왔는데요. 유진이와 수빈이 대화에서 조씨는 학교에 동영상이 안 나왔어요. 이유가 뭐였죠? 네, 3번. 조씨는 머리도 신경 쓰고 옷도 신경 쓰는데 편집에서 잘렸대요. 자, 2번. 두 사람의 동영상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그렇죠.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옆장으로 넘어갑니다. 읽고 써봐요 문제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 아래 지문들을 잘 읽어주시고 아래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1번 볼게요. 무엇에 대한 글이죠? 네,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답변에 나온 순서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에 여기에 알맞은 단어들을 쓰시면 첫 번째 뭘 합니까? 업로드.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공개. 세 번째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네 번째 뭐를 누르시면 됩니까? 네, 완료 버튼 누르시면 되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글 학교 공부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공부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니다. 바이.